계속해서 HTS상의 차트 설정 두 번째, 차트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상한가와 하한가라는 제도가 있죠.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당일날 주식의 가격이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게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떨어져도 30%까지만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일 종가가 10,000원이었다면 오늘은 최대 오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13,000원이고요. 가장 많이 떨어져도 7,000원까지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때로 주식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것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한가와 하한가를 어떤 종목이 많이 가는지 이런 것들만 찾아봐도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쉽게 얘기하면은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이 똑같은 기간 동안 상한가를 10번 갔고 B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면 A를 선택해서 투자했을 때 상한가를 내가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상한가를 간다는 게 달리 얘기하면 큰 수익을 거둔다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차트상에서 상한가가 어느 지점에서 출현하였는지 화살표로 보여주고 어느 지점에서 반대로 하한가가 출현하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관심 종목을 살펴볼 때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차트상에 상한가와 하한가가 출현하는 때를 표기해 주는 것을 지금부터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의 빈 영역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에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시고요. 수식 관리 창의 왼쪽 메뉴를 보면 여러 가지 대메뉴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호 검색을 클릭한 뒤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 검색 식명에 상한가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수식에 미리 준비한 수식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 저장을 눌러주면 왼쪽 사용자 검색에 상한가라는 수식이 새로 생긴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수식이 올바로 입력이 되었는지 검증을 한번 해 주시고요.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면 닫으면 되는데요. 그 전에 상한가라는 것을 차트상에 표기할 때 아무래도 기분 좋게 주식에서는 오르는 종목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색상을 붉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시점에서는 표시를 매수로 해주고요. 네, 기본으로 놔두고요. 닫기를 누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여기에 다시 한번 차트상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신호 검색 적용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찾기에 아까 만들어둔 상한가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오른쪽에 보면 이 장대 양봉이 출현한 이날이 상한가가 출현한 날이네요. 파란색 화살표로 상한가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설정을 하고서 저장을 다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색이었던 파란색으로 상한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경우는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이 파란색 화살표 또는 상한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수식으로 들어가서 색상을 빨간색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 누르면 네, 빨간색으로 보여지죠.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또 상한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화살표가 잘 보여주고 있는지 볼까요? 네, 이때를 보면 2015년 9월 17일 상한가, 다음날 건너뛰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또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네, 굉장히 빈번하게 연속으로 상한가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특징을 보자면 이렇게 한번 몰아서 상한가가 나와준 다음 그 다음에는 또 양봉도 음봉도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로 오랜 시간 흘러가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큰 폭으로 상승 혹은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한가 신호를 적용해 볼게요. 차트상에서 우클릭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신 다음에 신호 검색을 클릭하고 사용자 검색에서 새로 만들기를 해주시고 검색 식명은 하한가죠. 그리고 미리 준비한 하한가 수식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작업 저장을 해주시면 왼편에 하한가가 새로 생겼고요. 수식 검증을 해주시고요. 수식에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 닫기. 다음에 차트의 빈 화면에서 우클릭하고 신호 검색 적용에 하한가를 검색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하한가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고요. 이번엔 파란색 화살표로 표기가 될 거예요. 네, 언제 이 종목이 하한가를 맞은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면 이날이네요. 상한가를 연속으로 몇 번 맞고 그 다음에 하한가가 간다라는 이런 이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와 하한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나오는지를 체크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종목이라는 것이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오를 때 큰 폭으로 오르고 떨어질 때도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종목은 작은 폭으로 꾸준하게 올랐다가 꾸준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향상 크게 오랐던 종목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나름의 특징에 맞춰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 두는 것이 종목 분석에 있어서 나름 의미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차트상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적용해 두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입력을 할 때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미리 준비한 것을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미리 준비한 게 없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곳에 텍스트로 상한가 수식과 하한가 수식을 함께 넣어두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식을 복사해서 상한가, 하한가 신호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다른 증권사의 HTS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다른 수식을 적용해서 봐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검색을 하셔서 알아보시거나 해당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서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